회사는 둘둘공공 있으시면 돼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 둘둘공공 유투 실업 있죠? 네, 그게 있으시면은 설치 정확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 유투 실업 갖고 연습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육용으로 해서 둘둘공공 유투 실업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연습하실 때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뭐 해주셔야 되냐면, 집에서 하시는 분들 말고 여기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하실 때마다 요거를 한 번씩 다시 깔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백데이터 다시 설치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왜 해주셔야 되냐면, 오존호가 겹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입력이 되어 있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입력되어 있고 일부는 안 입력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이 컴퓨터가 좀 느려요. 이것저것 좀 잔뜩 깔아놓고 하다 보니까 좀 느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단 프로그램은 둘둘공공 들어오시고, 490페이지는 의제 매입세액이에요. 의제 매입세액.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외웠죠? 왜 외웠냐면은 요 문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에 맞추기 위해서 이해를 하신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교육용 가셔서 꼭 요거 하셔야 돼요. 이렇게 느려. 회사 등록 가셔서 뭐요? 회사 코드 재생성. 요거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 코드 가셔서 몇 번이요? 2200.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우리 의제 매입세액은 진짜 매입세액이에요? 가짜 매입세액이에요? 가짜예요. 근데 가짜인데 진짜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매입에 면세에 원재료. 원재료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공을 해서 팔 때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과세. 그래서 세율은 102분의 2, 중소제조기업 개인은 104분의 4, 음식점의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얼마 이하요?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뭐요? 9. 그 다음에 농어민은 누구만 가능이요? 제조업만.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거래할 경우에는 꼭 계산서나 신용카드. 그래서 거기 교재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좀 볼게요. 491페이지. 그래서 거기 491페이지 보시면 거기 공제시기 좀 봐주세요. 요거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론에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은 의제 매입세액은 무슨 시기요? 구입 시기. 그래서 무슨 시기라고요? 구입 시기.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무슨 시기라고요? 사용 시기. 왜 이렇게 다르냐면은, 우리 그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건 대부분 재료잖아요. 근데 재료를 우리가 사서 쓸 때 이 재료를 언제 쓸지 타이밍을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쓰기는 쓸 건데 오늘 쓸 건지 내일 쓸 건지, 그 다음에 어떤 건 냉동실에 넣어놓고 한 달 후, 두 달 후, 1년 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사용 시기로 잡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샀을 때 얼마치 샀다는
인정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무슨 시기로 보는 거예요? 구입 시기로.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왜 사용시기냐면은 우리가 쓰면 쓸수록 가치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무슨 시기로 보는 거예요? 사용시기.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92페이지 이제 예제 가지고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투 실업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2기 의제 매입세액 신청 공제 신청서를 예정신고시와 확정신고시를 각각 가정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뭐 하시오? 반영하시오. 그래서 일단은 예정신고 먼저 할게요. 무슨 신고요? 예정신고.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 보시면 위에 부가가치세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누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보실게 거기 보시면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2기 예정이니까 7월에서 9월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세무 시험 볼 때쯤 되면은 딴 건 몰라도 날짜는 안 잊어먹어요. 왜냐면 계속 넣으니까. 그래서 7월에서 9월 하시고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요 제천농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천농협 F2 그래서 F2 누르시고 제천 치세요. 그러면 무슨 농협이라고 나와요? 제천 농협이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천 농협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 일자는 8월 10일이죠. 그래서 2021년 8월 며칠이요? 10일.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시면 계산서 받았대요. 뭘로 받았대요? 계산서. 그래서 계산서는 몇 번이세요? 1번입니다.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물품명은 뭐라고 치세요? 배추. 그래서 배추 치시고 그 다음에 수량은 몇 킬로요? 5만 킬로. 배추 엄청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매입가액. 거기 취득가액 2천만 원이라고 쓰여 있죠. 2천만 원 쓰면 안 돼요. 1,900만 쓰셔야 돼요. 왜냐면 그 옆에 비고에 보시면 운임 100만 원이 포함됐대요. 우리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건 안 되는 걸 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임은 원재료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재료 아닌 거는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넣는 게 아니고 운임 100만 원을 빼고 얼마만 넣으셔야 된다고요? 1,900만 넣으셔야 돼요. 얼마만이요? 1,900. 그래서 매입가액은 1,900 치세요. 그래서 1,900 치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 제일 밑에 보시면 중소제조업이래요. 그리고 여기는 되게 좋게 써주셨죠. 몇 분의 몇이라고 써주셨죠? 104분의 4라고 써주셨죠. 일반적으로 104분의 4 안 나와요. 그냥 중소제조기업이다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면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하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첫 번째 제천농협 끝이에요. 1분 드릴 테니까 파주농협 넣으세요. 요 밑에다가 두 번째 거 무슨 농협이요? 파주농협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F2 파주 농협, 그 다음에 2021년 9월 5일 구분은 신용카드, 물품명은 고춧가루 500kg, 매입 가격은 1560,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그리고 세 번째 건 넣으시면 안 돼요. 왜 세 번째 건 넣으면 안 될까요? 왜 안 되냐면 간이영수증이라. 제천농협은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업가하고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거래할 때는 뭘로 받아야 된다고요? 계산서나 신용카드. 근데 무슨 영수증 받으셨죠?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이영수증은 안 넣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거 많이 강조할 거예요. 뭐 많이 강조할 거냐면은 뭐뭐 넣어야 되느냐 그거 구별하는 거. 요게 은근 중요합니다. 문제 자체가. 그 다음에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정 끝났고요. 이제 확정하러 갈 거예요. 뭐 하러 갈 거예요? 확정. 근데 확정하려면 일단 뭐를 바꿔야 되죠? 날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7월에서 10월이죠. 요거를 몇 월에서 몇 월로 바꾸세요? 10월에서 12월로 바꾸세요. 10월에서 12월로 변경하시고요. 요거 뭐 변경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시냐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10월 19일 정태영, 11월 7일 관악농협 요 두 개는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파주농협은 입력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파주농협도 뭐죠? 네, 간이영수증이죠. 그래서 간이영수증은 안 됩니다. 그래서 파주는 넣으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입력을 하세요. 두 개. 뭐하고 뭐요? 정태영 씨하고 관악농협 1분 후에 볼게요.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F2 정태영. 그 다음에 취득일자는 2021년 10월 19일 구분은 농어민 일반미 800kg. 그 다음에 매입가액은 얼마이요? 400. 그 다음에 104분의 4. 그 다음에 관악농협. 그래서 관악농협은 2021년 11월 7일 뭘로 받았대요? 계산서 양파 600kg. 매입가액은 600만원.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여기까지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이제 실제 시험에 요게 나오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나요? 확정하고 있나요? 확정하고 있죠. 시험 때에 확정이 나오면 요 의제 매입세액은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하도록 되어 있냐면 6개월치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걸로 치면은 6개월치가 2기가 되는 겁니다. 몇 기가 되시는 거예요? 2기. 그래서 2기로 먼저 계산을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3개월치를 빼요. 이게 뭐냐면 우리 좀 전에 넣었었던 2기 뭐요?
예정을 뺍니다. 그러면은 몇 달치가 남죠? 3달치가 남아요. 요 남는 게 몇 기 확정이 되는 거예요? 2기 확정.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맞춰서 금액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깜빡하고 하나 안 적은 게 있어서 그것만 좀 제 걸로 볼게요. 저희 아까 2기 예전 거 넣었죠. 7월에서 몇 월이었죠? 9월이었죠. 그럼 여기 보시면 매입가액에 3,460이라고 되어 있어요. 2기 예정 때 매입가액이 얼마라고요? 3,460.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이 얼마냐면은 1330760. 요거는 매입가액.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이거는 제가 따로 입력한 게 아니고요. 저희 좀 전에 2기 예정 넣었죠. 네, 거기에 있는 금액이에요. 왜냐면 요 금액을 알아야 다음 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제가 가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10월에서 몇 월이죠? 12월이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같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우리가 이 의제 매입세액은 한도 계산을 해야 돼요. 무슨 계산이요? 한도 계산. 그래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도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한도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에다 놓는 거예요. 아래에다가. 여기 밑에 보시면은 과세표준 무슨 분이라고 있으세요? 예정분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 지문 위에 보세요. 지문 위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과세표준이라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시 무슨 표준이요? 과세표준. 그 다음에 예정때에 얼마 있다라고 적혀 있죠? 8천만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쓰세요? 8천을 쓰세요. 요 아래에다가. 그래서 8천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 넣었으니까 뭐 넣으셔야 돼요? 확정 넣어야 돼요. 뭐 넣어야 돼요? 확정. 그래서 확정은 1억이었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도율 100분의 40이라고 쓰여 있어요. 몇 분의 몇이요? 100분의 40. 그러면은 말 그대로 40%만큼 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몇 프로만큼이요? 40%. 그래서 이제 한도 계산을 해줄 건데 우리가 한도 계산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눠줄 때에는 금액 계산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부분 세무는 요거 기준이에요. 매출액. 그래서 얼마치 팔았냐 거기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과세표준이라고 써 있잖아요. 과세표준이 매출액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팔았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단기 매입액. 요거는 그냥 보고 그대로 치면 돼요.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 무슨 매입액이라고 있으세요? 단기 매입액이라고 있으시죠. 그리고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회계, 그 다음에 소득세에서는요 단기 그러면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에서는 단기 그러면 6개월이에요. 왜냐면 우리 부가가치세 1기하고 2기로 나누잖아요. 맞죠? 근데 그 나눌 때에 몇 개월 기준으로 나눠요? 6개월 기준으로 나누죠. 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에서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주의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여기에 있는 단기 매입액은 1년치 사신 거예요? 6개월치 사신 거예요? 6개월치 사신 거예요. 몇 개월치요? 6개월치. 그래서 요거 계산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지금 여기에 있는 1000만원은 그 확정 때 산 거예요. 왜냐면 거기 교재 보시면 정태영 씨가 400만원어치 샀죠. 맞죠? 그 다음에 저기 관악농협에서 얼마치 샀죠? 600치 샀죠. 그러면 둘이 합치면 얼마 돼요? 1000만원 되죠? 그래서 그 1000만원이 요 뜻이에요. 3개월 동안 얼마였다? 1000만원. 근데 3개월치가 아니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6개월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아까 예정 때 얼마치 샀죠? 3,460만원어치 샀대요. 얼마치 샀대요? 3,460. 그 다음에 좀 전에 얼마 있었죠? 1000만원 있었죠. 그러면 3,460에다가 얼마 더해요? 1000만원 더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4,460을 치는 거예요. 얼마 치는 거라고요? 4,460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게. 여기 밑에 보시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라고 있어요. 이미 뭐한 금액이요? 공제받은 금액. 그래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에다가 얼마를 쓰시냐면은요, 아까 1기 예정 때 133만 769원이었어요. 얼마였어요? 1330769. 그거를 여기에다 치시면 돼요. 예정 신고 때 1330 얼마요? 769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부연 설명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반복 연습하면서 또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아셔야 됩니다. 부가가치 세법이 세무 중에서 그나마 쉬운 거지, 세법은 그냥 다 어려워요. 근데 그나마 요게 난이도가 그나마 조금 쉽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과세표준은 매출액이에요. 무슨 액이라고요? 매출액. 그래서 이 회사는 6개월 동안에 1억 얼마를 판 거예요? 8천. 그래서 1억 8천에 40%니까 720만원까지 한도예요. 얼마까지? 7,200까지. 얼마까지요? 7,200. 근데 우리는 여기 보시면 4,460만원만큼 밖에 안 샀어요. 그러면 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다 되는 게 아니고 몇 분의 몇만 되는 거예요? 104분의 4만큼만. 그래서 104분의 4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란 뜻이냐면은 171만 5,384원이 나왔대요. 근데 요거는 6개월치잖아요. 우리 예정신고 때 133만 769원만큼 뭐 했죠? 빼줬죠. 네, 예정신고 때 133만 769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133만 769원을 뺀 얼마만 되는 거예요? 38만 4,615원만큼만 뭐 해주겠다? 인정을 해주겠다. 내용은 이겁니다. 근데 나중에 또 설명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494페이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예정보다는 확정이 나오는 게 좋아요. 확정보다는 예정이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대부분 확정이 좀 더 어려워요. 예정보다는. 근데 왜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 우리 그 확정의 뜻이 뭐냐면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예. 확정을 앞뒤를 바꾸면 뭐가 돼요? 정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자체는. 그 다음에 495페이지 재활용 패자원이에요. 지금부터 저희가 보실 거는 재활용 패자원 매입세 공제신고서.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어떤 회사에서 작성하냐면은요, 말 그대로 뭐 하는 회사요? 재활용하는 회사들. 네, 그런 회사에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하나라 그랬죠.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에 자원이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회사한테는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이세요.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의제 밑에 보시면 재활용 있어요. 그래서 의제 밑에 있는 재활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패자원 누르시고 거기 지문 보시면 몇 기 확정이죠? 2기 확정이에요. 몇 기 확정이요? 2기 확정. 우리 2기 확정이면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치시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성명 또는 거래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은요, 요렇게 적어주세요. F2. 그래서 F2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상원. 누구요? 차상원. 근데 아무리 봐도 차승원을 쓰려고 그러다가 저작권 문제 생길까봐 차상원으로 바꾼 것 같아요. 차상원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영수증으로 받았대요. 뭘로 받았대요? 영수증. 영수증 몇 번이요? 1번. 거기 써 있어요. 박스 위에 보시면 뭘로 했다고요? 영수증으로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자동차예요? 패자원이에요? 패자원이에요. 그래서 패자원 몇 번이요? 2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여기 품명으로 오세요. 품명은 고철입니다. 뭐요? 고철. 그 다음에 몇 개죠? 수량은 2000kg. 그래서 2000kg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 금액은 얼마냐면은 330 처리하시고요. 330. 그 다음에 앞에 좀 봐주세요. 뭐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공제율 있죠. 공제율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중고자동차가 있어요. 중고자동차가 뭐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110분의 10이라고 있죠. 그러면 중고자동차 아니면 몇 분의 몇이에요? 103분의 3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몇 분의 몇이요? 103분의 3 해주시고, 그 다음에 취득월자는 2021년 10월 며칠이요? 9일. 이렇게 입력하면은 땡이에요. 그래서 막 복잡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분계가 아니라 입력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하숙님, 차상원님, 손옥민님 있으시죠? 3분 후에 맞출게요. 한번 해보세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하숙님, F2 이하숙. 그다음에 영수증의 기타 재활용의 고철에 100kg에 15만원, 103분의 3, 2021년 10월 13일. 그 다음에 또 차상원. 차상원 씨는 영수증이었죠. 그 다음에 기타 재활용의 고철에 700kg에 96만원, 103분의 3, 2021년 11월 27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옥민 영수증 기타 재활용의 고철에 900kg에 120. 그래서 몇 분의 몇이요? 103분의 3, 2021년 11월 28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여기가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뭐요? 매입생 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 그 다음에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우리 불공 외웠었었죠. 예, 근데 이제 여기로 와보세요. 요거 이제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공제받지 못할 뭐라고 있으세요? 매입세액 명세서. 그래서 여기 눌러보세요. 누르시면은 시험 문제가 여기 보시면 탭이 4개 있죠. 예, 매입세액 내역, 안분, 정산, 재계상. 그래서 요 4개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4개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면은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일단 여기에다가 몇 월에서 몇 월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냐면은요, 저기 1월에서 3월 잠깐 넣어 보세요. 1월에서 몇 월이요? 3월. 1월에서 3월 넣어 주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어디에서 많이 보던 거죠. 우리 불공 넣을 때 불공 내역 넣어요, 안 넣어요? 넣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부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한 5가지 정도 주고 불공 찾아서 넣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요 4개 중에선 이게 가장 쉬워요. 근데 잘은 안 내요. 요 4개 자체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연습할 거는 여기 연습할 거예요. 공통매입세액 안분. 어디 하실 거예요? 안분. 그래서 안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교재를 몇 페이지 피시냐면은요 498페이지. 그래서 무슨 계산 볼 거예요? 안분 계산 볼 거예요. 안분 계산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세요. 거기 498페이지 그 실습 예제 보시면 안분 계산 및 정산이라고 있죠. 안분 계산 옆에다가는 예정 신고라고 적어 주시고요. 정산 옆에다가는 확정 신고라고 적어 주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예정 신고를 보시면은요,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1월에서 3월에 안분. 그래서 안분이 뭐냐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분, 정산, 재계산이라고 보이세요? 요 안분, 정산, 재계산이라 그래서 하나 더 있어요. 재계산은 감가상각 관련된 건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우리 회사가 특이한 회사예요. 이거라는 회사들은 다 어떤 회사냐면은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일명 요거를 겸용사업자라 그래요. 무슨 사업자라 그런다고요? 겸용사업자. 그래서 겸용이 뭐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같이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사업자들을 일명 겸용사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불공 중에 이거 있었잖아요. 면세 관련 비용. 그러면은 이 겸용사업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과세에도 쓰고 어디에도 써요? 면세에도 써요. 이렇게 같이 쓰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과세에 얼마 썼냐, 면세에 얼마 썼냐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예정신고 때 하면 무슨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안분이 되는 거고, 확정 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그러니까 여러 개 하는 회사들은 조금 세금 신고도 복잡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과세를 할 거면 과세만, 면세를 할 거면 면세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깔끔은 하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무조건 저희는 1번이에요. 산식은 몇 번이요? 1번. 요 1번이 뭐냐면 매출액 기준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뭘 기준으로 나눈다고요? 매출액. 그래서 과세로 얼마 팔았냐, 면세로 얼마 팔았냐, 요걸 가지고 나누는 게 1번이에요. 공급가액 기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과세 면세 사업 공통 매입에 보시면은요. 여기 공급가액, 공급가액에다가 거기 지문 보세요. 아, 여기 위에 보세요. 과세 면세 사업 공통 매입이에요. 무슨 매입이요? 공통은 혼자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거기 지문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 공통으로 사용할 재화의 공통 매입액 얼마 있죠? 5천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치는 거예요? 5천. 그러면 5천에 얼마요? 500. 그 다음에 총공급가액. 총공급가액에서 총의 뜻은 뭐냐면 합친 거예요. 우리가 토탈이 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과세하고 면세하고 합친 거예요. 그럼 거기 지금 보시면 1기 예정이 3월 달까지잖아요. 그러면 5억 원에 얼마죠? 5억 원이죠. 그러면 합치면 몇 억이에요? 10억이에요. 몇 억이요? 10억. 10억 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한번 치시고 더하기 3번이 10억이에요. 참고로 저도 100억대 나오면 헷갈려요. 왜냐면 10억까지는 몇 번 쳐봤는데 100억은 잘 치는 금액이 아닌지라 좀 헷갈리더라고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면세 공급가액은 5억이죠. 5억은 500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은 250이라고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하는지도 좀 아시면 도움이 돼서 설명을 좀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불공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 명세서의 명칭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잖아요. 그게 불공이에요. 뭐라고요? 불공. 근데 불공을 왜 구하냐면은 우리 회사는 과세도 있고 뭐도 있는 회사라고요. 면세도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공통이라는 게 뭐냐면 과세에도 쓰고 어디에도 쓸 거예요. 면세에도 쓰려고 산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다 쓰니까 직접세가 직접이 되는 거예요. 간접이 되는 거예요. 간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통으로 쓰면 간접이었잖아요. 그럼 간접은 혼자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죠. 그래서 같이 썼으니까 혼자 가져야 된다, 나눠 가져야 된다, 나눠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 나눠 가지는 게 이제 요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총 10억이었는데 그 중에 5억이 뭐와 관련된 거죠? 면세 관련된 거죠. 그러면 10억 중에 5억이면 50%예요.
여기 면세 비율 보이세요? 이게 50점이 50%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통 매입 산 게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에서 반은 면세에 썼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불공이 얼마다? 25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는 게 지금 보신 안분인데요. 항상 문제는 요게 되는 거예요. 정산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산. 그래서 지금부터 정산까지 하고 실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정산이 문제냐면은요. 얘도 아까 거랑 똑같거든요. 6개월치 계산해서 몇 개월치 빼요? 3개월치 빼요. 그래서 몇 개월치를 만드는 거예요? 3개월치. 그래도 좀 복잡해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래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와주세요. 요번에 날짜 바꾸세요. 정산은 1월에서 3월이 아니죠.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4월에서 6월이에요. 몇 월에서 몇 월이라고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여기도 무조건 1번이에요. 우리 항상 나눌 때는 뭐 기준이라고요? 매출액 기준이에요. 그래서 매출액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무조건 산식은 1번입니다. 시험 보실 때. 그 다음에 하실 때 저도 이거 못 외워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드리는 거냐면 저도 요 위에 있는 글씨 있죠? 저는 이제 이 위에 있는 글씨가 뭔지 알죠. 그래서 그 글씨 갖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글씨를 아셔야 되냐면 프로그램들마다 넣는 위치가 약간씩 달라요. 명칭은 똑같은데 지금 저희 거는 여기 초반에 나오죠. 어떤 프로그램은 이게 뒤쪽에 나와요.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칸을 외워버리시면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기가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위에 있는 글씨를 외우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공통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총공통이 얼마예요? 거기 2번에 보시면 5천만 원에 3천만 원이죠.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8천이에요. 왜 8천이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정산은 몇 개월치 계산하는 거라고요? 6개월치 계산하는 거예요. 몇 개월치요? 6개월치. 그러면은 예정하고 확정하고 더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정 확정 더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8천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매입 세액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글씨를 잘 보라고 하는 게 이 글씨에 맞춰서 넣는 거예요. 공급가액이면은 8천만 원이고 세액이면 얼마예요? 800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총공통 매입세액 옆에 보시면 총 뭐 있죠? 공급가액 있죠. 요것도 3개월치를 계산해야 돼요. 6개월치를 계산해야 돼요. 6개월치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5억에 5억 10억 3억에 7억 10억 그래서 다 더해서 몇 억이에요? 20억이에요. 몇 억이요? 20억. 그래서 20억은 2 더하기 3번. 그리고 입력하실 때 요렇게 숫자가 잘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거 엑셀이라 그랬죠. 여기 사이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맞춥니다. 그 다음에 면세는 12억이에요. 몇 억이라고요? 12억. 그래서 1200 더하기 엔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얼마 나왔죠? 480 나왔죠. 그 다음에 요게 6개월치예요. 6개월치가 얼마란 얘기예요? 480. 그 다음에 저희 아까 그 예정 신고 때 아까 예정보단 안분 계산할 때 요게 250이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250. 요게 몇 개월치예요? 3개월치예요. 그래서 3개월치를 뺀다 그랬죠. 그거를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기불공제에다가. 그래서 기불공제에다 얼마 넣는 거예요? 250. 일단 치세요. 그 다음에 설명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설명 한번 더 드리고 쉴게요. 이건 말뜻을 말뜻을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공통 매입세액의 뜻은 6개월 동안 우리가 같이 쓰는 매입세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총 산 게 얼마치예요? 세액으로는 800만 원어치예요. 그래서 이 800만 원을 과세와 면세로 나눌 건데 이 나누는 기준이 매출액 기준이라 그랬어요. 무슨 기준이요? 매출액 기준.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동안에 20억 원어치를 판 거예요. 근데 2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그 중에 면세 관련돼서 얼마치 판 거예요? 12억. 그러면 20억에 12억이면 60% 나와요. 몇 프로 나온다고요? 60%. 그러면은 800만 원에 60%니까 480이 됩니다. 얼마가 돼요? 480. 근데 요거는 6개월치가 480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면 480에서 얼마 뺀다고요? 250 빼요. 그러면은 얼마 남죠? 230 남죠. 얼마 남아요? 230.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명세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고 입력하고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뭐는 있냐면 안분하고 정산하고 재계산은 시험에 나왔을 때 쉬운 파트는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많이 나와야 3, 5년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가 연습할 수 있는 양 자체가. 그래서 시험은 많이 나오던 게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다음 페이지에 재계산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재계산 하도록 하겠습니다.